3회차, 아니 8회차에서 21번부터 볼게요. 21번 변동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3출에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이거는 기본보험이요. 네, 얘기죠. 기본보험에 대한 설명. 이거는 기초가 기본보험. 이거 변동보험은 특별 계정이 있고 일반 계정이 있듯이 기본이 있고 변동이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그리고 보장형에서 변동보험이 없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렇죠. 변동이 없는 상품도 판매된다. 변액이라고 해서 다 변동이 된 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것도 판매가 되고 있구나. 특별 계정에 따라 추가 계산. 그쵸? 보통 변동보험은 메인은 특별이라고 그랬어요. 투자하는 거. 4번 종신보험에서 변동보험은 계약 정리 계산한다. 4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21번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21번 같은 거는 뭐를 답으로 쳐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구별이 어려워요. 대신에 2번, 3번, 4번이 이제 변동보험에 대한 얘기고 1번은 기초보험에 대한 얘기구나. 이 정도만 그냥 좀 구별하는 걸로 보고 그래요. 21번 같은 거는 확실히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큰 틀을 보는 거예요. 뉘앙스상 이거는 그러니까 변액보험이라는 게 기본이 있고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에는 기초가 되는 이런 개념이 있고 변동에는 나머지 경우의 수인 2, 3, 4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고 가면은 다음에 똑같이 21번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문제 은행이랑. 그래서 21번 문제 맞다드렸을 때 다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봤으니까. 26번 현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반 계정의 운영 아니죠. 순보험료 일반 계정 운영된다. 순보험료 26번 다시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순두부찌개, 순두부에서 수는 저의, 그리고 신동엽, 유재석, 박명수 개그맨. 여기서 저축, 위험, 순보험료는 이제 저축하고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축은 특별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위험보험료는 특별에서 일반에서 운영된다가 아니죠. 저축은 특별에서 운영하는 걸. 오히려 특별히 메인이니까. 일반은 진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대출 같은 성격으로 킵하는 거고, 이게 메인이잖아요. 투자하는 상품. 날보험료, 순보험료는 일반 계정 이름 틀리잖아요. 문제가 일반 계정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거의 딱 이거밖에 없어요. 김선일 씨 얘기했던 선일 일반 계정 선. 근데 뭐여서 선이었지? 선이? 선택 그때 그러고 보니까 김선희 씨는 선택특약 20번 문제 8회 20번에 보면은 변액상품 상품 구조에서 일반 계정이 정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근데 김선일 씨의 요거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계정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된다. 김선일 요거 나오지. 요게 이제 이렇게 김선일 선택특약 일반 계정 이거를 외우고 그의 반대로 26번 선일이 아니잖아요. 순이냐 여기 순이냐 순일. 순보험료는 특별 계정. 구별 잘해요. 이거 냅다 이거를 그냥 드립다. 이해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해가 제로면은 외울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외우기만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가 뭔지 그래도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순두부찌개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위험보험료가 일반 계정으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이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정 차감해서 일반계정 이체가 들어가는 거죠.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이 맞고, 근데 순보험료는 구성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저축도 있고 위험보도 있고, 순보험료가 저축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 두 가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중에 저축보험은 또 특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특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특별도 있고 일반도 있잖아요. 위험보험료는 일반이고. 3번 26번 3번 보면은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 차감해서 일반계정 이체한다. 요게 맞는 표현이네요. 4번은 패스. 뭐야 갑자기 10년이 공과의 개체가 삼각되면은,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면은 이제 신계약비를 많이 줬어 이미. 그렇게 되면은 특별계정보험료는 그렇겠죠. 아니 뭐 직원 인건비 같은 게 빼먹는 수수료가 줄었어. 그러면 그만큼 사이즈는 더 커지겠죠. 특별보험료가 갉아먹는 거 줄어드니까. 28번을 제가 뭐 봤는데 특별자산평가 틀린 거,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28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찍어야지. 29 되게 쉽잖아요. 이거 처음에 펀드 수익률이 3년 되니까 18 다 걸르고 다 보지 말고 3년 차에 뭐예요? 3년 차에 18% 됐어. 1년으로 환산하면 얼마? 나누면 되잖아요. 3분의 18을 6 3분의 6 3육 18 연환산 1년에 6%씩 올랐다. 그래서 3년에는 18%. 그리고 가고 36번 변액보험과 일반보험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그쵸. 일반 보험이 있고 변액 보험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 보험이 먼저 출발했잖아요. 변액 보험이라고 해서 완전히 틀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변액은 일반 보험이 있는데 느낌표하고 이제 브릭스 펀드 투자 IF 거치면서 투자 기능만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은 출신이 같지. 일반 보험하고 전혀 생판 모르는 남남이 아니라 같은 형제. 그래서 뭐 부활기간, 청약철에 납입 최고, 이건 굉장히 일반 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 계약이 해지되느냐 유지되느냐, 이거를 막 자기 맘대로 바꾼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청약철에 부활기간 납입 최고, 이거는 돈을 안 냈을 때 하는 거냐. 보통 실효랑 관련 있는 얘기잖아요. 보험이 미납실효 2달 안 냈어, 전화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이거 부활하라고. 부활이 아니라 돈 내라, 아니면 실효된다, 전화가 오잖아요. 1, 2, 3번은 진짜 중요한 상황이에요. 단 4번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 2, 3번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여기 생명사입니다, 여기 손해보험사 전화 와요. 고객은 전화 안 받으면. 근데 고객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전화하지 마세요 뭐 차단을 해요. 어떻게 해요? 등기우편 가요. 등기우편 집으로 등기우편이 가요. 누구씨 막 찾아온다니까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4번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문자만 그냥 띡 보내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냐, 뭐 일반 보험은 뭐 보낼 게 없어. 문자 뭐 계약 잘 체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는 뭐 우리가 잘 정보를 보호하고 있어서 당신의 정보를 쓰이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문자 보내겠지. 근데 변액보험은 좀 다르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마다 펀드는 어떻게 되고 수익률은 어떻고 뭐 지금 시장 상황 어떻고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그냥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문자를 보든 등기 안 가, 전화 안 해요, 이런 거. 4번으로는 문자만 띡 보내고 만다. 1, 2, 3번이 주는 이 무게감과 4번은 차원이 다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고. 37번 기본보험료 BF가 되는 것은 되게 쉬운데, 2, 3, 4번은 뭐예요? 그냥 운영 보수 보증 비용. 이거는 직원 월급을 쓰는데 월급 똑같이 주잖아요. 엠빵에서 줄 거 아니에요. 계약이 한 10,000건 있어, 뭐 100건, 10,000건 있어. 그러면 엠빵을 해서 직원들 뿜빠려 주겠죠, 월급. 근데 1번은 뭐예요? 위험보험료는 이건 다르지. 왜? 10억 받았다니까. 10억 종신보험 10억 받았잖아요. 10억
모 생명사에서 소아과 의사가 월 300만 원짜리 보험 가입하고 다음날 사망해서 300만 원 내고 10억 받았잖아요. 300만 원 내고 10억 받았어. 그게 뭐예요? 위험보험료 이거예요. 이거 위험보험료. 순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이게 위험보험료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왜 10억을 받았어?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300만 원, 월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월 300만 원씩 냈기 때문에 10억이 된 거고, 뭘 1억 가입해봐. 30만 원 내면 돼요. 내가 낸 돈에 비례하고 있잖아요. 사망 보장 금액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보험료에 비례를 해서 위험보험료가 차감, 부과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39. 이 브릭스 이거. 느낌표에서 맨날 저는 쟤는 어렸을 때 그거 브릭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걸 알고 있어요. 브릭스. 40번. 환율을 계산할 때 계산할 환율은 이거는 진짜 40번도 이제 약간 구분이 어려운데 40번 재정환율. 재정환율이 일단 뭔지 잘 몰라. 근데 자, 이게 지금 40번이 직거래시장 형성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상식적으로 저도 제가 이 보험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 40번 몰라요. 뭔지. 근데 대신에 그건 알아요. 재정환율이 뭔지 몰라도 이건 알지. 2번, 3번. 고정환율, 변동환율. 이건 많이 들어봤지. 왜? 이게 뭐예요? 중국 얘기잖아요. 중국 위안화가 중국이 한참 이제 2000년대에 중국이 전면 시장 개방, 이제 무역을 하고 글로벌 경제에 뛰어들면서 시장 경제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산품들을 막 전 세계에 팔았지. 중국에서. 중국이 뭐예요? 인구잖아요. 인구. 중국은 물론 자원이 많아요. 물자가.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 사람이 노동력이 우수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한중일처럼 뭐 기후도 기후고 노동력이 이렇게 노동집약, 그러니까 노동이 노동집약적 산업이 좋은 산업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드물죠. 그만큼 잘 만들기도 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인건비도 저렴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다이소에서 막 파는 거야. 중국에서. 근데 자유 경제를 했었어. 근데 중국에서 이 미중 교육이거든. 미국과 중국의 교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한참 이 중국이 뜨기 전에 뭐였어요? 일본이었잖아요. G2가 미국과 일본. 근데 일본을 환율로서 멸망을 시켰어요. 프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를 완전 같이 박살을 내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됐잖아요. 거품 붕괴 날라갔어. 일본이. 이 사례를 본 거예요. 중국에서 환율을 고정시켜 버렸어요. 여기 환율이 이거 장난을 하네? 장난질을 하네? 그래서 고정환율제 했어요. 고정환율제. 근데 이 고정환율제 문제는 뭐냐?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너무 절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하가 됐다는 게 뭐예요? 싸게 막 너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너무 싸니까 물건이 너무 싼 거야. 너무 싸. 뭐 공산품이 너무 싸. 뭐 주전자, 뭐 나무젓가락, 글쎄 뭐 냄비, 뭐 하다못해 뭐 젓가락 너무 싸. 뭐 다 싸 다. 뭐 애기 젖병부터 해서 뭐 너무 싸. 중국 제품이. 중국 사람 막 쓰는 거야. 어떻게 됐냐? 수출이 무역 수지가 너무 적자가 나는 거예요. 중국은 계속 흑자를 봐. 뭐예요? 미국에서 중국에 파는 수출하는 게 물건이 있고 여기 수입하는 물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뭐 컴퓨터 막 팔어. 컴퓨터도 막 파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파는 것보다 우리가 수입하는 게 너무 많잖아. 적자를 너무 보는 거야. 너무 불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 환율이 문제다. 환율 똑같이 조지려고 일본 망가뜨린 것처럼 환율 올려라 막 한 거예요. 우리 싫다. 환율을 그 정도로 낮춰. 그래서 중국이 이 고정환율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대중이 막 마이너스야. 전 세계에 압박이 들어왔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환율을 바꿔요. 왜냐? 이게 너무 문제가 크다. 아니 너네 중국이 성장하는 만큼 너네 화폐에 비례해서 달러를 교환을 할 때 현재 가치에 비해서 바뀌어야지. 중국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환율은 왜 위안화는 가치가 고정돼 있어? 우리 변동환을 바꿨어요.
그때 이게 한참 뉴스가 많이 났던 게 2000년대 초반? 그때 중국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 랜딩 한다고. 소프트 랜딩 한다 그래서 너무 고속 성장 멈추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너무 버블이 생길 수 있다. 소프트 랜딩 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변동 환율과 고정 환율의 얘기.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 원화가 직거래량 현상 통화주기 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스토리가 전혀 이게 아니잖아. 문제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정답은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실효 환율과 재정 환율. 40번. 재정 환율이 정답이 되고 실효 환율은 또 뭐냐? 재정 환율이 이 문제가 정답이고 원화와 직거래량 형태 안 쓰고 통환율은 결국은 정답은 1번. 그리고 4번 실효 환율이 또 뭘까?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재정 환율도 재정 환율이 뭐냐면은 그거라고 그래요. 저도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재정 환율이 그거예요. 엔화하고 위안화가 있는데 엔화하고 위안화는 우리 원화를 갖고 있어. 이거 직접 거래 안 해요. 일본 가서 우리나라 돈은 안 받죠. 중국도 우리나라 돈은 안 받죠. 달러로 받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도 우리나라 가서 걔네 돈도 잘 안 받아요. 어떻게 하냐? 달러로 받지, 달러. 달러는 대신 받지, 잘. 즉, 직접 거래를 안 해. 근데 여기서 이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39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1달러하고 우리나라 돈 1390원 그리고 1달러가 위안화로 바꾸면은 얼마냐? 1위안이 0.1465달러라 그래. 그러면은 이 1위안을 달러로 환산한 수치와 달러와 원화를 환산한 수치 이걸 역산을 해서 우리나라 돈 원화와 위안화의 가치를 바꿀 수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를 중간에 놔두고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서 요거를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실효 환율은 또 뭐냐? 궁금하잖아. 실효 환율. 실질 금리처럼 금리도 마찬가지로 실질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금리가 있고 실질 금리.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실질 금리가 나오잖아요. 기준 금리가 아무리 높아봐야 물가 상승이 높으면은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없잖아요. 물가가 은행이 20% 이자를 줘. 물가 상승이 20%야. 1년에 20%씩 올라. 그게 빵이잖아, 빵. 기준금리가 무슨 의미야, 이러면. 이자가. 요것처럼 이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가의 경쟁력을 고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 실효 환율이란 건. 환율을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 원화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봐요. 인터넷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느냐?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이 나와요. 계엄령.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계엄을 선포하겠다 해갖고 마치 탱크로 뭐 사람들 때려잡을 것 같은 압박을 줬죠.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전쟁이 날 거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화 다 팔아야죠. 전쟁이 나서 원화가 쓰레기가 되는데 한국 돈이 쓰레기가 됐어. 요거를 실제 실효 환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환율을 확 치솟겠죠. 원화의 가치 절하, 환율이 막 치솟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정치적 상황,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실질적인 경쟁력을 고려해서 체크를 하는 게 실효 환율이다. 문제가 친절하지는 않아요, 절대. 40번 같은 것도. 이거는 진짜 눈치껏 맞춰야 되고, 뭐 39번은 쉬운데 40번은 쉽지가 않다 생각하고. 그리고
구경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볼까요? 여기까지 8회 보고 다음 시간에 또 9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